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의 내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또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야기는 우리 민족의 굉장히 가슴 아픈 부분이죠. 6.25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6.25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고 한국 전쟁이라는 표현을 쓸 때도 있는데요. 이 6.25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한민족인 남한과 북한이 싸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얘기할 때는 6.25 전쟁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써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미국, 소련이 갖고 있던 그런 자유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냉전이 우리나라에서 충돌했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한국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요, 6.25 이전 상황하고 6.25 전쟁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상황하고 그에 따른 피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 이전 상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6.25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 여러분도 안다시피 우리는 남한과 북한이 나누어져 있죠. 무슨 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죠? 38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두 개의 국가가 나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 남한에서는 뭐 국군 조직을 개편하거나 아니면 좌익 세력을 주로 때려잡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고요. 그 이외에 북한 상황이 어떤지는 우리가 크게 잘 알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북한이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북한을 도와주는 주력 국가 두 국가가 있었죠. 이쪽에 있던 어디? 바로 소련과 요 옆에 있는 어디? 중국이 북한의 거의 엄마 아빠 노릇을 해가면서 얘네들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얘네들끼리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냐면요, 소련 같은 경우에는 북한한테 뭐를 대주냐면 신무기,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뭐? 군사를 지원해 주기로 약속이 돼 있었던 상황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독립군대였던 조선의용군 있죠. 조선의용군을 인민군으로 편입을 시켜줬었어요. 그리고 얘네들끼리 어떤 이야기들을 지네끼리 주고받았었냐면, 소련 같은 경우에는 그래, 니네가 어디를 침략해도 된다, 남한 침략을 소련이 허락을 한 상황이었고요. 지네가 뭐라고, 그죠? 남한의 침략을 허락한 상황이었고, 여기 있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어느 나라가 개입을 하면, 미국이 개입을 하면 우리 누구도 개입을 하겠다, 우리 중국도 개입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우리나라만 지금 국제 정세를 신경 안 쓰고 딴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더 이때 당시의 정세에서 문제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은, 여기 있던 무슨 군? 북한에 들어가 있던 소련군하고요, 미군도 빠져나간 상황이었어요. 자, 이제 지금부터 얘기할 부분이 여러분들 시험에서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된 직접적 원인 중에 하나로 아예 교과서에서 지명이 돼서 나오는 부분인데, 미국에는 미태평양 방어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태평양 요쪽까지는 우리가 지켜줄게라는 선인데, 지금 요 색깔로 그리는 선의 오른쪽은 미국이 지키겠다는 얘기고 오른쪽이 아닌 왼쪽 지역은 안 지키겠다는 이야기인데, 원래 미국의 미태평양 방어선, 이걸 우리가 에치슨 라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에치슨 라인이 이렇게 지나갔었어요. 오른쪽은 지켜주니까 남한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 있죠. 그러면 여기 처음에 미국이 지켜준다는 얘기다, 그죠? 그런데 이 미국에서 무슨 선언을 하게 되냐면 에치슨 선언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 에치슨 선언의 내용이 뭔가 봤더니, 미태평양 방어선인 에치슨 라인을 어떻게 바꾸게 되냐면 이렇게 바꿔요. 쉽게 말해서 에치슨 라인을 어느 쪽으로 잡아 당겨버린 거죠? 오른쪽으로 잡아 빼버린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 안쪽만 지켜주는 거라고 얘기했죠. 오른쪽만. 그러면 이쪽 지역 이제 지켜준다는 얘기야, 안 지켜준다는 얘기야? 안 지켜준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는 한반도하고 밑에 있는 우리가 대만이라고 불리는 타이완, 이 두 군데를 제외시켜 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얘기가 주로 나오냐면 이 6.25 전쟁이 터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이 에치슨 라인을 수정을 하게 되면서 전쟁이 터지게 된 빌미를 제공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아직까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에치슨 라인이 바깥쪽으로 빠진 에치슨 선언, 이 부분이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과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는 거 자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결국 전쟁이 터집니다. 이번엔 전쟁 진행 상황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면 6.25 전쟁 진행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특정 상황을 주고 그 상황에 맞는 지도를 고르라는 문제가 나오든지, 아니면 6.25 전쟁 진행 지도가 보통 교과서들마다 다 4가지로 나오는데 그 4가지 지도를 순서대로 맞추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삼촌도 총 지도를 몇 가지로, 4가지로 분류를 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드디어 그날이 밝았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어느 나라의 기습 남침으로,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무슨 전쟁이 터지게 된다?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북한에서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기습으로 북침을 했다라고 가르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도 제일 아픈, 가슴 아픈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나도 기습적으로 두드려 맞는 바람에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이 며칠 만에 함락된다? 3일 만에 서울에 함락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제대로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이라도 있었을까요? 당연히 시간이 없었겠다, 그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족을 잃는 가슴 아픈 상황이 벌어지고요. 어느 지역까지 밀리게 되냐면 경남 지방의 가장 중요한 강인 낙동강까지 밀리게 돼요. 그래서 낙동강 전선이라는 게 구축됩니다. 이른바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면, 이 위쪽은 지금 전부 다 남한이 아니라 어느 지역? 북한 지역이 된 거고요. 우리 남한이라고는 낙동강 이남 지역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도도 어디로 옮기게 되냐면, 수도 3일 만에 함락이 돼서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이 임시 수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더 이상 한국을 방치할 수가 없겠다, 그죠? 그래서 어느 군이 개입하기로? 유엔군이 개입하기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한강을 타고 올라가는 무슨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이 실시되게 됩니다. 이쪽으로도 들어갔고요. 위쪽에서도 치고 올라가면서 우리가 빼앗겼던 어디를 수복하게 되더라? 그렇죠, 서울을 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쭉 밀고 올라가면서 어디까지 밀고 올라가게 되냐면, 여기 위에 있는 압록강까지 밀어붙여요. 그때 당시는 전선이 어떻게 구축이 되냐면, 여기 이만큼을 우리가 되찾았고요. 여기 위쪽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었어요. 조금만 더 하면 우리가 통일을 이룰 수 있을 정도까지 밀어붙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6.25 전쟁 일어나기 이전 상황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미군이 개입하게 되면 어디도 개입하겠다, 중국군이 개입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위에서 누가 쭉 밀고 내려오더라. 그렇죠, 중국군이 드디어 개입을 해서 위에서 밑으로 쭉 밀고 내려옵니다. 여러분, 우리 중국 하면 제일 무서운 게 머릿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바다를 이루듯이 밀고 내려온다고 해서 이거를 사람인자 바다 해자 써서 인해전술이라는 말을 써요.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이 밀고 내려오면서 우리의 수도인 어디를 다시 또 뺏기게 된다. 네, 서울이 재함락됩니다. 그럼 전선이 이제 한 요쪽쯤에 구축이 되게 되는 거죠. 밀리면서.
자, 근데 여러분 혹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국제시장이란 영화를 보면 그 영화에서 굉장히 클리셰로 나오는 영화가 그 노래가 하나가 있는데 잠깐 들어보고 갈게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자, 노래 틀겠습니다. 바람찬 한남고도에 너들 모아 불러보았다 사절을 보았다 금스나 내려가고 이런 일도 헤매였더냐 피는 먹으러 헐리면서 일사이후나 홀로 왔다. 자, 이 노래가 여러분 혹시 어디에 나왔는지 아시나요? 영화 국제시장에서 황정민 배우님이 부르던 노래인데 왜 갑자기 3번에서 삼촌이 이 노래를 틀었냐면요, 실제로 이 노래가 굳세어라 금수나라는 노래거든요. 자, 이 노래에서 좀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가사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이 노래를 다시 한 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삼촌이 요 펜으로 받아 쓰는 가사들을 한번 잘 보세요.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한남고도에 너들 모아 불러보았다 사절을 보았다 금스나 내려가고 이런 일도 헤매였더냐 피는 먹으러 헐리면서 일사이후나 홀로 왔다. 자, 여기 지금 삼촌이 쓴 단어들이 보이나요? 굳세어라 금수나, 눈보라, 흥남부두, 일사이후. 여러분 국제시장 제일 첫 번째 보면은요, 막 그 북한군이 공격해가지고 사람들이 배 타고 탈출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탈출하는 지역이 어디냐면요, 흥남이라는 지역이라고 영화에서 실제 지명이 나옵니다. 흥남은 어디에 있는 지역이냐면 요쪽 지역인데, 우리가 이쪽 북쪽 위쪽까지 올라갔을 때 이 흥남 지역 분들이 우리 남한 국군과 미군의 굉장히 유엔군에 굉장히 협조적으로 해주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밀리게 되면 이분들이 살아남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지겠다, 그죠? 그래서 이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흥남에서 탈출을 하십니다. 그 미군 배를 타고 탈출을 하시게 되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남한으로 내려오시게 돼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 나왔던 황정민 씨 배역이 흥남 출신이고, 이분이 이때 있었던 무슨 후퇴? 일사후퇴라고 하는 건데, 이 일사후퇴 때 부산으로 내려오신 이 뭐야? 자, 이 일사후퇴 때 부산으로 내려오신 분이다 보니까 자신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계속 굳세어라 금수나라는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 굳세어라 금수나 노래 안에 눈보라, 겨울이란 뜻이죠. 흥남부두, 그리고 일사 이후에 라는 가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노래 가사를 두고 측정 시기를 찾으라는 가사가 나올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거거든요. 제일 이 문제를 까다롭게 내면은 굳세어라 금수나 요 가사 박스를 줘요. 근데 가사 박스에서 눈보라 흥남부두 일사 이후 이 말만 찾으면 돼요. 어차피 두 번째 줄쯤에 눈보라 흥남부두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거 보고 아, 이게 중공군 개입을 상징하는 단어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요때까지 우리가 6월 25일 전쟁 나가지고 일사후퇴까지면 그렇게 기간이 안 길어요.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나라 6.25 전쟁은 3년을 했어요. 자,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냐면, 나중에 거의 대부분 어찌어찌 서울을 회복하고 전선이 38소 부근으로 고착이 되게 됩니다. 뭐 이렇다는 얘기는 서울을 다시 찾았다는 이야기죠. 이 사이에서 무슨 군과 무슨 군이, 남한군과 북한군이 그냥
밀고 올라가면서 계속 비슷한 새로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큰 소득이 없는 소모전만 계속하면서 너무나도 아까운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의 인적 피해만 주구장창 발생이 된 시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지리멸멸한 일이 계속 벌어지게 되냐면 바로 휴전협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휴전협정은 51년 7월에 소련이 먼저 제의를 해요. 서련은 어딥니까? 서련은 화이트도 말을 안 듣네. 자, 소련의 제의로 먼저 휴전협정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소련의 제의로 휴전협정이 얘기는 됐지만 이게 굉장히 난항을 겪어요. 처음에 이승만 정권은 한번 올라가 본 경험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밀고 올라가면서 적화 통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휴전 못한다고 이제 계속 버티고요. 심지어 뭐 소련 쪽하고 미군 쪽하고 얘기를 하면서 포로 교환 방식이 서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계속 난항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계속 지속이 돼요. 아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53년 7월이 되어서야 이때 겨우 휴전협정이 체결되게 됩니다. 이러면서 겨우 6.25 전쟁의 쉼표가 찍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시연 문제에서 관련된 부분부터 먼저 얘기를 하자면요. 요 지도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화살표 방향을 보면은 첫 번째는 위에서 밑으로 화살표가 쫙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는 밑에서 위로 화살표가 쭉 올라가요. 그 다음에 위에서 내려오는 화살표가 요 정도 중간 길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짧은 화살표가 올라가요. 위, 아래, 위, 아래.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배치시켜주면 됩니다. 위, 아래, 위, 아래. 구체적인 상황은 찾아주면 되는 거고요. 요렇게 해서 이 지도 순서를 맞추던지 아니면 특정 상황을 찾아내면 되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굿세어라 금수나 노래 나오는 부분.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6.25 전쟁이 발생시켰던 무수히 많은 전쟁의 피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뭐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인적 피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일단 사망자 너무 많습니다. 자, 두 번째, 부모를 잃은 전쟁 고아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그 다음에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가족들이 만나지 못하게 되죠. 이산가족이 발생합니다. 나라는 이 지경인데 정치적으로는 상대편 숙청하고 앉아 있어요. 또 그리고 서로 군대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많은 민간인을 학살하기까지 합니다. 너무 많은 목숨들이 희생이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물적 피해. 전쟁으로 전국토가 초토화됩니다. 두 번째, 그나마 있었던 기차, 철도, 공장, 발전소 다 박살나요. 다 박살나요. 그리고 위아래, 위아래. 큰 화살표 2개, 작은 화살표 2개라고 했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인구 이동이 너무 심하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전쟁 과정을 겪으면서 남북이 서로를 완벽한 적으로 여기게 되면서 엄청난 적대시와 이에 따른 분단 고착화가 발생합니다. 이 단원에 고착화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고착화라는 단어는 그대로 자리를 굳혀버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이런 피해를 입어서 너무나도 아픈데 이 전쟁에 따른 주변국들은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조금 열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미국은요,
이것 때문에 전쟁이 발생한 원인도 있었기 때문에 미군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게 되고요. 전쟁이 났을 때 우리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겠다라고 얘기하는 한미 수호 방위조약이라는 거를 체결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은요, 이 전쟁에서 공을 세우다 보니까 공산국가 사이에서 위상이 올라가요. 그 다음에 제일 열받는 게 일본인데, 우리가 이 전쟁 터졌을 때요, 일본은 우리나라에다가 군수물자 엄청나게 팔아먹어요. 2차 대전 패망국이었기 때문에 일본은 경제적 타격이 어마어마하게 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전쟁, 6.25 전쟁 때 전쟁 물자 팔아먹으면서 일본이 지금 저렇게 잘 살 수 있게 되었던 바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전쟁 특수로 경제 회복을 하게 되면서 저렇게 배 땅덩거리면서 잘 살게 된 겁니다. 자, 요 부분까지 6.25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었고요. 요것도 빈칸 뚫어가지고 중요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더 다음 단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암기 한번 가볼게요. 자, 밑태평양 방어선에서 한반도하고 타이완을 제외한 걸 우리가 무슨 선언이라고 한다 그랬죠? 에치슨 선언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아, 근데 교과서 따라서는요, 에치슨 선언, 에치슨 라인 둘 다 얘기하는 교과서도 있고요. 에치슨 선언만 얘기하는 교과서도 있고, 에치슨 라인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빼겠다고 이야기한 건지, 그 방어선이 뭔지 물어보는 건지는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그 얘기를 한 거면 에치슨 선언이고, 그 방어선을 뭐라고 하냐고 물어보면 에치슨 라인입니다. 구별 잘 하셔야 돼요. 자, 6.25 전쟁은 어디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이 되었죠? 그렇죠. 북한의 기습 남침. 자, 그러면서 우리가 밑으로 밀리죠. 어느 강 전선까지 구축되게 된다? 낙동강 전선을 빼고 다 밀린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임시수도 부산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거는 나중에 전쟁 이후에 이승만 정권 때 한번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요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유엔군이 참전하면서 무슨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는데 누가 개입하면서? 중국군이 개입하게 되면서 우리가 밀린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여기 있던 항구인 어느 지역? 흥남 지역에서 몇 사 후퇴? 1사 후퇴. 1월 4일날 후퇴해서 1사 후퇴예요. 이것 때문에 다시 서울이 재함락된다고 얘기했고, 이거와 관련된 게 굿세어라 금수나 현인 노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후에 38도선 부근에서 이제 전선이 고착화가 되는데, 휴전협정 같은 경우에는 누가 먼저 제의를 했다? 소련이 먼저 제의를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점수 주는 부분으로 학교생들이 내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열심히 수업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지금 당장 최선이 아닐 수는 있더라, 최고가 아닐 수는 있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